반갑습니다. 메나테크 어소시에이트 이원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한낮에도 시원하시죠? 네, 이제 환절기가 되고 또 이때쯤 되면은 저희는 병원에서 이제 인플루엔자를 예방 접종하기 위해서 막 많은 준비들을 했었는데 2년째 지금 코로나에 가려 가지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하자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이 환절기마다의 뭔가가 이런 건강의 이슈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항상성이 깨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비해서 드시는 제품들을 조금 더 양을 많이 해서 그게 환절기를 잘 넘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또 예방이지만 그 외에 우리 컨디션들도 챙겨야 되니까요. 자, 오늘은 글리코 영양소와 클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을 한 가지라도 어,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품 말고 약. 아, 여긴 다 건강하시네. 역시 메나테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 강좌를 전 간호사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요청을 해서 건강 강의를 하다 보면 그냥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런 부분들은 그냥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는 분도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걸 내 컨디션이 어떻게 안 좋다,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실 만큼 지금 질병이나 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상용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도 똑같이 뭐 혈압약 하나쯤 먹는 거야, 아주 약한 약이라던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메나테크를 만나서 그런 부분들이 큰 병의 어떤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십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역시이십니다. 네. 그래서 100 살까지 산다 이러면 아이고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100 살도 과하다 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제가 소속돼 있는 기관에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을 숫자를 컴퓨터로 요즘은 숫자별로 이렇게 나이별로 쫙 세울 수가 있으니까 딱 보면 1 등이신 분이 99년 11개월이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 밑으로 동생들이 주르륵 이렇게 한 300 명이 있으신 거죠. 근데 85세 이상이 거의 한 70%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이 곧 돌아가실 것 같냐면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100 세가 넘으신 거죠, 한국 나이로.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그분들보다 어때요? 거의 한 40-50년 뒤처져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균 수명은 지금의 그분들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가 그 오래 살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인생 2 모작, 인생 3 모작 이렇게 하지만 그거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좀 달리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요. 저기 너무나 눈이 예쁜 저 아기가 2015년에 타임지 커버 스토리에 사진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요? 네, 142 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저 아이가 2015년에 태어난 나이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00 세, 120 세를 훌쩍 넘는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옆에 유엔이 제정한 평생 연령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65 세까지는 청년입니다. 어디 가서 나이 들었다고 명함 못 낼 상황이 되는 거죠. 지하철에서도 요즘은 자리 비켜 드리면은 그 70세 가까이 된 어른들이 기분 나빠하신답니다. "나 청년인데 나 자리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죠. 실제로 80 세부터 노년인데 이것이 또 10년 후가 되면은 아마도 90 세부터는 노년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수명 자체가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건강하게 늘어나면 참 감사한 일인데 한국의 2016년 기준인데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남녀 공이에서 83.5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남녀 공이 83.5 세인데 약과 더불어서 사는, 그러니까 불건강을 동반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남자는 15 년, 여자는 그건 20 년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병장수하는 거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오랫동안 이 바깥에서 정말 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거기에 탑승해서 같이
앞으로 올 우주 여행도 쭉 이렇게 가볼 수 있는 체력을 가지느냐, 아니면 병상에 누워서 100세 찍으시면 어쩝니까? 지금 100세이시면 뭐 어떡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의 컨디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그 관리를 언제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극명하게 아마 한 30-40년 후쯤이면 메나티크를 일찍 만나서 그때까지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의 7-80세와 그거에 대한 개념을 모르세요 일관하시고 나 그거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낫겠다라고 하는 7-80세는 정말 외관상 보는 것부터 해서 그분의 신체적 나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아직까지도 병원 환경들이 많지만,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본질적인 치료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기능의학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계셔서, 또는 기능의학을 하시는 약사님들도 계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원초적으로 그 근간을 뿌리 치료를 하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그 심각성을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의사들은 본인들의 의과대학에서 배우고 본인들이 전문의를 그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배운 그 범위 안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까지는 증상에 대한 치료, 대증요법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탈난 수도꼭지를 고쳐야 되는 거죠. 탈난 수도꼭지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 탈이 난 어떤 부분을, 그걸 그냥 이렇게 수박 그달기식이 아니라 왜 그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세포 단위에서 무언가를 연구를 해야 되고, 내가 그걸 알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 그러면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거죠. 세포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걸 아는 그런 영양과 결부시키는 우리를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필수 영양소의 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독소나 이런 환경들의 문제인 거죠. 환경들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또는 내 몸을 늘 긴장 상태로만 두고 그걸 이완하고 릴렉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의 중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영양과 독소와 내 몸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놓던 그런 방향이 되게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무수한 많은 현대인들은 어디가 자꾸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쭤보면 질병이 있다고는 이야기들 안 하고, 그러나 그분을 증상들을 이렇게 보면 나는 며칠째 대변을 못 봐요. 나는 요즘 천식기가 조금 있어요. 나는 고지혈증이 좀 이번에 검사상에 나왔다고 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이 정작 질병에 노출됐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만히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 뿌리 안에서는 겉으로 나무는 이렇게 무성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뿌리는 이미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생활 습관의 문제였고, 독소의 문제였고, 영양소의 부재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쉬운 증상들이 시작했다가 그게 점점점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의뢰를 해야 되는 질병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우리 몸의 염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독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나는 뭐 좋은 공기를 쏘이고 이렇게 뭐 이런 대기 오염이 많은 데를 잘 안 가고 그냥 뭐 공기청정제 쓰고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외부 독소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을 이어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 몸에서는 노폐물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화학 공장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노폐물들이 만들어가고, 그 노폐물들에 의해서 내 세포가 손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노화의 진행 방향과 속도가 내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통제하고 그걸 수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노화의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소의 결핍, 요즘 제철 과일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제철 과일, 제철 채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연중 언제나 그걸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철 과일이라는 것은 정말 그 철에 나는 부분들로서 그때의 기후나 그때의 온도나 그때의 땅의 어떤 그런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그 식물이나 과일들이 했을 때 그 영양소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1951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때이긴 합니다만, 그때의 복숭아 2개 가지고 베타카로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걸 50개를 넘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고,
요즘 가만히 한번 드시는 걸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제 가족 중에 그런 그 음식을 반조리 상태 음식을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냉장고에 이렇게 사 놓고 있는데 할 때마다 마음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지? 누굴 줄 수도 없고 저는 먹고 싶지가 않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마트나 이런 데 가 보시면 그 반조리 식품들이 굉장히 지금 예 주부들의 그 눈길을 끌고 있죠. 모든 것들을 다. 근데 저게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그냥 나오냐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식품 첨가제가 들어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방부 효과를 할 수 있는 방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거기다 피자, 뭐 치킨, 돈가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먹어 가지고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게 되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뭘 좋아할까요? 우리 몸은. 우리는 타고나기를 아주 천년으로 타고났습니다. 우리 몸에 이 공장에서 가공돼 가지고 들어온 거는 아직까지 우리 몸에는 이걸 내 거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소화기가 아닙니다. 내 몸의 인지가 그게 자연에서 온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밀어내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인체에 대한 것들을 인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인체가 뭘 구성이 됐고 뭘 어떤 걸 먹어야 내 인체가 제대로 이렇게 기능을 하고 조직을 만들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신체는 오장육부 또 오장육부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간 조직, 폐 조직, 신장 조직 뭐 이런 뇌 조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더 세분화해 보면 결국은 우리 몸에는 60조 개, 70조 개 정도 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가 동종 세포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까지 모여가지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들의 조합이 우리 인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세포는 대략 70조 개 정도가 되지만 한 200가지 이상 정도 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별로 우리 몸의 인체의 각 구성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각각의 세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세포 표면에 붙은 당사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슬이란 뭐냐면 저기 보시면 이게 실제로 세포 모양입니다. 이 세포 모양에 요 바깥에 있는 흩날리는 이 부분들이 내가 무슨 세포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겁니다. 저 세포의 틀 모양에 따라 가지고 나는 간세포가 되고 폐세포가 되고 나는 콩팥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요런 세포들끼리 모여가지고 뭉쳐가지고 모이게 되고 그것들 각각의 세포들을 섞어 놓으면 동종은 동종끼리 모이고 이종은 이종들끼리 밀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그 정체성을 가지는 세포 표면의 이 털들을 뭔가 싶어서 걔를 현미경을 20만 배로 돌려서 이렇게 봤더니 세포 표면에 구슬처럼 이렇게 끼어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된 거죠. 이게 뭔지를 또 봤는데 일견에서는 그걸 단백질이라고 하고 일견에서는 그걸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하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그게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밥, 빵, 떡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그런 탄수화물들은 소화가 되고 우리가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고 소화가 되고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으면서 세포 표면에 이렇게 붙어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탄수화물이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곡물에 유래된 것이 아니라 식물에서 유래된 건데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예전부터 지금까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우리 집에서 대략 몸에 좋다는 어떤 식물들을 드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지버섯, 상황버섯, 또 봄철 되면 고로쇠 수액, 뭐 이런 또 감초, 뭐 숙지황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우리가 식물에서 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 것들에 소량의 이런 이 표면에 있는 요 탄수화물들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봤더니 8가지의 탄수화물인 거죠. 갈락토즈, 만노즈, 갈락토즈, 글루코즈, 수코즈, 자일로즈 뭐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핵이 있는 모든 세포 표면에 아주 이 설탕이 그 당이 코팅돼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 빼곡하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핵이 있는 세포에는 요 8가지의 당류가 복합물로 이렇게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얘들이
우리 몸이 인체에 이루고 있는 성분 중에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단백질하고 결합됐을 때를 우리가 당단백, 지방하고 결합됐던 걸 당단백, 당지방, 뭐 이렇게 당지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세포하고 세포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게 하면서 면역을 이루고 인지를 하고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모양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 몸에서 삶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내 몸에서는 독소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해서 노폐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연료를 쓰고 나면 그 연료의 찌꺼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세포가 탈이 나게 되는데 이 세포 표면에 있는 당사슬들이 부러지거나 이제 그런 역할 그렇게 되면서 각각의 세포의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세포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의 질병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면에 있는 당사슬을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 몸의 각 기관에 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 어디 하나에도 없는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포의 각각의 구조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 어디에서 어떤 이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세포끼리의 글리코 영양소의 역할이 세포끼리의 대화를 하고 또 항체에 비슷한 유사작용들을 하고 또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감염도 예방하고 또 해독도 하고 세포끼리 면역을 조정하기도 하고 또 점막을 보호하고 암세포의 성장 전이도 억제하고 또 대사에 대한 내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끔 하는 거에도 전부 그런 세포가 하는 일인데 그 세포가 하는 일이 세포 표면의 그 당사슬이 우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무엇과 무엇을 넣을 건지 막을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줄기세포까지 생성을 하는 여러 가지 영양들을 다 역할들을 하는 것이 세포 표면의 글리코 영양소가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니까 세포의 어떤 제 기능을 못하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면역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면역이 과해지거나 면역이 떨어지거나 또 내가 나를 난 줄 모르고 이렇게 내가 나를 공격하거나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거나 뇌에서 시스템이 망가져 가지고 엉뚱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거나 뭐 또 아기가 안 생기거나 심장병이 생기거나 요즘 보면은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해마다 진단명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어떤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어떤 내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 생활 습관 안에는 영양도 들어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인체는 세포 자체는 내 몸 안에서 DNA가 주기적으로 손상을 주는 자연스러운 그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나를 공격한 내 안에서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런 DNA를 내 몸 안에 있는 이런 영양들이 돌아다니면서 걔들을 자연스럽게 수리 복구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내가 잠자는 동안에 또는 내가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에 그때마다 영양소를 가지고 와서 그걸 회복시키고 다시 구조물을 재생시키고 이러는 과정이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제대로 복제를 하고 우리 세포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출 공장에 물건을 막 찍어내는데 정확하게 그거를 입력을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찍어내는데도 불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량이. 그런 불량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 몸에도 그런 거죠. 세포를 계속 이렇게 재생시키고 그 고유의 세포 기능에 따라 가지고 기관에 따라 가지고 재생하는 그런 시기는 다 다르지만 알아서 그걸 착착착착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원찮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게 발라내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면역이라는 겁니다. 면역을 하는데 그 면역을 이루어주는 것이 결국은 영양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클린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글리코 영양소가 베이스가 된 나의 어떤 건강을 원래대로 회복을 시키는 솔루션을 같이 고민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포의 건강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원래대로 아주 세포 60조개를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양소를 우리가 그만큼
많이 먹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고치고 있는 사이에도 내 세포는 탈이 나는 세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내가 더 건강 쪽으로 가게 하자면 다른 데에서 내가 쓸데없이 피자 시켜 먹고 이러는 거 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발 그 쓸데없이 돈 주고 5천 원씩이나 주고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런 거 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흩어지는 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쓸데없이 하는 돈들.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건강이 뒷받쳐지지 않는 내 삶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쳐주려고 하면 거기에 뭘 넣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그 솔루션이 너무 명쾌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솔루션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뛰어다니는 힐을 신고 뛰어다니는 100세가 되지 않을까요? 하이힐을 신고 뛰어다니고 싶습니다. 저는 100세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영양소를 더 많이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최적화시키려고 하면 생활습관 교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 재워놓고 모든 내 몸에 10개의 시스템을 다 꺼놓고 그때부터 수리복구한다고요. 아까 DNA 수정하러 다니는 몽키 들고 다니는 거 보셨죠? 면역세포들. 걔들이 다 그렇게 수리복구하는 동안에 꿀잠을 자줘야 되는데 제가 저의 건강의 비결은 레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면 저는 자는 거죠. 머리만 부딪히면 잔다. 이게 이제 제 건강의 비결이다 라고 제가 어딘가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계시는 분이 한 30분 정도 계셨는데 15분이 저한테 부럽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어쩌면 그게 되냐. 제가 막 글리코를 막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잠을 자는 거 필요할 때 재워준다는 거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영양소가 그걸 해요. 실제로 잠이 자꾸 오는 것은 나에게 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양소가 받쳐지면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수면, 영양,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완시켜야 됩니다. 저를 늘 긴장돼서 턱관절이 막 이렇게 아프고 이러면 안 됩니다. 목덜미가 아프고 이거 전부 내가 살아가느라 내가 긴장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그걸 썼던 만큼 풀어주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영양도 마찬가지고 내 몸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운동도 이제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스스로 만들었던 내 몸에서 이게 신진대사가 통해서 하는 독소이든 아니면 외부 환경적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든 결국은 내 안에서의 그 독소는 염증을 유발을 시키고 그 염증을 유발시키면 동맥에도 고지혈 콜레스테롤을 많이 쓰이게끔 만들고 이런 염증들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게 하는데 내 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말 분탕질을 해놓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콜레스테롤 이거 억제시키는 약 먹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실제로 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혈관벽이 손상이 되면 거기에 가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가지고 혈관벽에 일단 기름칠을 하고 그게 혈소판이 가가지고 땜빵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몸주인은 아랑곳 없이 혈액 검사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그럼 걔를 억제시키는 약을 먹으면 간은 자기 일하려고 콜레스테롤을 막 만들어 놨는데 몸주인이라는 사람이 생각 없이 그 콜레스테롤을 자꾸 억제시키는 거 하면 간은 스트레스 받아서 효소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을 콜레스테롤 수치 약을 먹고 나면 2, 3개월 정도 먹고 쉬었다가 다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 몸에 콜레스테롤이 오른 이유 동맥벽이 흐렸어. 동맥벽이 흐른 이유 뭐 때문에 혈압이 아니면 뭐 내가 먹는 거가 시원찮아서 안에 그 혈관벽에 있는 당사슬청을 무너뜨렸어.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그거를 어떻게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연의 유래에서 그거를 치유할 건가를 해야지 그 약으로 만드는 그 약의 독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장복하고 이래서 내 하나의 축이 무너지면 10개 중에 하나의 축이 무너지면 9개가 그 일을 다 해야 되고 9개가 하다가 과부하 걸려서 또 하나가 무너지면 8개가 해야 되고 8개가 하다가 7개가 하고 5개가 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저는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와상 상태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걸 하려고 하면 우선 주기적으로 내 컨디션을 잘 체크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내 컨디션이 어느 정도 와 있더라? 보시고 조금이라도 찌뿌둥하면 3일 리셋을 하시든 일주일 동안 셀 다이어트를 하시든 해서 내 몸을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놓고 내 몸을 또 써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마구 내 몸을 밀어붙이는 그런 걸 하면 결국은 뭐예요? 기름을 짊어지고 불에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내 몸에 좋은 것들을 집어넣고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바깥으로 배출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클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수분 66%를 쫙 빼고 나면 단백질 16%, 지방 13%, 탄수화물이 거의 한 0.6%에서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채워주면 되는 거죠. 이걸 채워주면 되는데 그게 인체에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밖에서 음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걸 필수 영양소라고 얘기합니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필수 비타민, 미네랄, 필수 탄수화물. 필수 탄수화물이라는 게 아까 포도당을 제외한 나머지 식물에서 유래한 세포 표면의 그 섬모, 털, 당사슬 이런 것들을 만드는 물질이었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다른 영양소는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필수 탄수화물은 메나테크가 아니고는 온전히 8가지를 어디서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몸 안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나의 어떤 그 식생활의 패턴들을 뭐가 중심이 되게끔 해가지고 내가 섭취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개념을 딱 잡아야 우리 아랫대가 건강합니다. 제가 해야 제 아이에게 그걸 정보를 주고 그 아이의 유전자가 바뀐다고. 그래서 그런 영양소를, 건강한 영양소를 잘 먹어줘야 되는 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클린이라는 거는 저는 쉼과 치유의 시간들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달콤하고 한 시간들이라고. 물론 그때에 늘 해오던 습관을 교정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의 힐링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건강을 맛보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라고 보고, 저는 제일 먼저 3일 리셋을 권유합니다. 내 몸의 비우기 작업입니다. 그때는 그 비우기 작업하는 동안에 내 몸 안에 비우는 동안에 모든 독소는 간에서 그걸 1차 해독과 2차 해독 과정을 거쳐야지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거나 땀을 통해서 배출을 시키거나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시키거나 대변을 통해서 배출을 시키거나 그 과정이 간에서 적절하게 그게 전환이 돼야지 가능한 거죠. 근데 그거 할 때 필요한 게 필수 비타민 미네랄과 간을 도울 수 있는 이 지원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영양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3일 리셋 할 때는 뉴트리베루스라고 하는 천년의 영양소입니다. 그 뉴트리베루스 비타민 미네랄과 거기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과 또 옥타코사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거랑 트루퓨어라고 하는 밀크시스를 기반으로 하고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간에 좋다는 건 다 들어 있습니다. 뭐죠? 그 크로렐라, 스피루리나 우리가 뭐 몸에 좋다고 늘 먹던 그런 것들을 해서 3일 동안은 그걸 물에 타가지고 식사 대용을 해서 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하면서 허리 사이즈가 3일 동안에, 물론 그 부기가 안 빠졌던 것들이 3일 동안에 4kg가 빠졌어요. 제가 주말 동안에 그 기흥의 고PD 세미나 가면서 그때 했었는데요. 그 주말 동안 갔다 오고 제가 병원에 갔더니 우리 행정부서 직원들이 부장님 주말 동안 돌려깎기 하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진짜 어메이징하게 이 3주 클린을 정말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라도 3주 클린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3일 리셋을 하고 3주 클린을 하고 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데는 100일 정도가, 최소 100일 정도가 있으면 내 몸 안에서의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유지식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1년 동안, 3개월 동안 하시고 1년 동안 쭉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까지는 최소로 유지식을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습관이 닿아가지고 내가 안 먹고는 안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런 단계가 될 때까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체 해독은, 클린의 목적은 결국은 신체 해독 시스템을 켜서 자연 치유 능력을 회복시키고 인체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영양소 중에 첫 번째, 엠브로토스입니다.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아까 글리코 영양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포 표면의 당사슬을 만들려고 하면 원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걔가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것 때문에 먹었는데 얘는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걔가 들어가가지고 내 몸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몸 안에서 자라는 어떤 암세포를 자기 혼자 가서 열심히 그거를 이렇게 없애는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먹었을 때 그 영양소가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생명의 위급한 순서대로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치유하는 과정들이고, 그게 완전히 다 이렇게 채워지고 났을 때 그 이후에 다음 필요한 대로 넘어가고 다음 필요한 대로 넘어가는 거죠. 클린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저는 단품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처음 한 번은 꼭 클린을 권유해요. 그래야 우리 몸에서 한 번은 충분한 양이면 더 좋겠어요. 엠브로토스를 많이, 메나폴을 많이 이렇게 해서 내 세포를 끝 한번 정상으로 한번 돌려놓고 싶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고 생활 습관 관리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 몸이 나빠지는 속도를 지연시켜 가는 거, 그러면서 채워 나가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엠브로토스는 그 8가지의 팔당을 저 안에 한 통에 담아 놓는 거는 세상에 이 제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우리도 먹어야 될 뿐더러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여기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이제 특히나 메나폴이라고 하는 만나폴은 알로에 베라 660kg에서 단 1kg밖에 안 난다는 아주 귀한 물질이에요. 메나텍, 제가 이걸 뭐 이렇게 타다가 식탁에 흘렸어요. 저는 바로 손으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고, 거기에 메나폴 이렇게 담다가 막 날릴 때 저는 얼른 뚜껑을 덮습니다. 그걸 깔아 앉으라고. 그만큼 귀하고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거이기 때문에 꼭 이걸 생활 속에, 엠브로토스를 꼭 생활 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엠브로토스 AO는 그 안에 항산화 성분들이 있어요. 우리 5가지의 식물 내재 영양소라는 부분들이 있죠. 색깔별로 안토시아닌부터 해서 뭐 베타카로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항산화 역할들을 하는 거에다가 더하기 저기에 엠브로토스가 60%나 들어 있습니다. 저는 클리닉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상비약으로 둡니다. 저는 편두통이 있어요. 편두통이 엄마부터 시작해서 다 이게 우리 딸 5이 다 가지고 오는 이 고질병이에요. 근데 그 엠브로토스 AO를 만나 클린하고 난 다음에 편두통이 없어졌지만,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나 제가 막 이렇게 뭘 집중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소화가 안 되면서 편두통이 딱 옵니다. 그때 저는 엠브로토스 AO 5캡슐입니다. 5캡슐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나면 완벽하게 해결돼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생들, 우리 동생의 딸들 전부 엄마를 닮아서 다 편두통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AO랑 뭐 많이 먹을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AO하고 오메가3만 줬는데 계속 먹고 싶다고 중학교 2학년짜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우리 몸에 호르몬은 아주 소량이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에 호르몬을 만드는 데 원료가 필요한 거죠. 그 원료가 되는 것이 이제 홍삼이 베이스가 된, 또는 글리코 영양소가 베이스된 이 식물 스테롤이라고 하는 플러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의 뭐 면역뿐만 아니라 뭐 이런 성기능의 부분, 뼈의 부분, 또 심장 관련해서 전체적인 거에 이제 제공하는 그런 천연 성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카탈리스트는 촉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촉매 역할. 그래서 여기 카탈리스트도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고, 또 그 박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미국에 있는 박사님이 한 가지 제품을 먹어야 된다면, 엠브로토스를 드실 형편이 안 된다면 카탈리스트를 꼭 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완벽한 제품들을, 비타민 미네랄 시중에 너무너무 많지만,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비타민 미네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원하는 비타민 미네랄이고, 또 여기에는 특히 코엔자임 Q10이 같이 들어있어서 심장 질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끼 식사를 플래닛이 한 포만 하게 되면 한 4천 몇백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이상한 그런 도시락 사 드시지 마시고 주변에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 이상한 거 먹고 나면 내 몸에서 그 이상한 도시락 한 끼에 서너 배의 영양소가 들어와도 내가 먹은 그 정크푸드를 청소해내는데 부족하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한 포만 먹으면 물론 배는 좀 고프겠죠. 배는 좀 고프면 뭐 야채로 조금 채우시고 한 끼 식사에 더할 나위 없는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GMO 처리되어 있는 대두 콩 단백 안 썼습니다. 여기에는 쌀 단백과 완두 콩 단백을 완벽하게 조합을 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 안에 유산균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글리코 영양소, 또는 합성 착향료 이런 거 안 들었다죠. 식이섬유, 슈퍼아미노산, 저게 이제 전부 이 안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한 포만 먹어도 굉장히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오소린을 꼭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복감도 확실히 줄어들고, 이 오소린은 유청단백, 우유의 한 3% 정도밖에 안 남는, 우유의 물기를 딱 짜버리고 나면 조금밖에 안 남는, 거기에도 카제인이 거의 90%, 카제인이 그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는 우유의 단백질이죠. 걔를 빼고 나면 유청단백이 남는 아주 고급스럽고 아무 데서나 구하기 힘든 단백질인데다가, 이거를 단백질을 우리가 먹으면 얘를 내 몸 안에서 대사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어내요. 고기 먹고 나면 대변 냄새가 아주 그냥 그렇듯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분지 아미노산으로서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한번 가수분해를 시켜서 내 몸에서 찌꺼기를 거의 남기지 않는 단백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트루 플래닛이랑 오소린을 같이 섞으셔가지고 하루 한두 끼 정도는 꼭 아침에 하셔도 좋고, 가급적이면 저녁에 하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한 끼를 꼭 단백질을 포함한 식사를 하시면, 내가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4가지의 영양소가 OSP라고 하는 한 봉지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 한 봉지랑 요거 섞어가지고 한두 포를 이거 섞어가지고 한 끼 식사를 대신 하시면, 나가서 제가 뭘 먹든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저라고 뭐 입에서 좋아하는 이 패스트푸드를 안 먹고 싶겠습니까? 자주 먹진 않지만 가끔 먹으면 제가 먹어야 되는 저 OSP라고 하는, 아까 엠브로토스 AO 플러스 카탈리스트, 얘를 배로 먹습니다. 아침 저녁만 먹던 거를 점심 한 끼를 더 먹는다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그때그때 청산을 해야지. 때도 몸에 때도 뭐예요? 우리 집에 때도 이거 오래 두갖고 누르면은 닦아내는데 힘 많이 듭니다. 생겼을 때 빨리빨리 치워야 되는 거가, 우리가 그거는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정리를 잘해주는 거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클린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딱 필요한 우리 몸의 성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단백질, 식물스테롤, 그다음에 지방산,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글리코 영양소, 이렇게 해서 꼭 나의 식습관의 가장 중심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클린 글리코가 기반이 된 면역 클린 해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 젊어지고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빨간 하이힐을 신고 100세가 돼서 막 뛰어다니는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가족 사진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엄마이신데요. 아버지 올해 8년 차세요. 치매 8년 차. 아버지 편찮으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랑 비슷한 그 연배에 제 오촌 당숙 뭐 이런 분들이 다 아버지보다 형님이신데 후발주자로 치매가 오셨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3년 안쪽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희 아버지는 7년 차이신데, 8년 차이신데, 물론 이제 기능들이 떨어지셔서 코출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인지 기능은 갈수록 좋아지신다는 거예요. 안 되던 저랑 시선 접촉을 하고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제 눈을 마주치면서 지금도 계속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전 영양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부색도 날마다 우윳빛깔이 돼가고, 그래서 우리 엄마도 이제 뭐 갑상선 기능, 요실금 좋아지신 거는 진짜 기저귀 패드를 뺐다는 건 정말 우리 집안에 다 그게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그래서 두 분이 너무너무 좋아지셨고요. 이 친구는 제 조카, 우리 5째 여동생의 하나 있는 아들인데, 우리 그 틱 장애 있고 또레 증후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야간 수면 행동 장애가 있었죠. 그 우리가 몽유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가 자다가 깨가고 막 있는데 아침 기억 못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클린을 권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제부하고 막 이렇게 말다툼을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처형이 하라 하니 그냥 막 250, 300을 그냥 저한테 툭 던져주고 알아서 하세요, 처형,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6개월도 안 됐어요. 저렇게 체중이 거의 체중이 3kg가 줄었는데 키가 10cm가 자랐다니까요. 그 1년도 안 된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라인입니다. 같은 6개월 안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체형이 변하고 본인의 어떤 존중감도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맨날 놀리고 돼지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란 말이에요. 지금도 저를 보면 90도로 인사합니다. 이모 안녕. 늘 피해 다니고, 제가 맨날 먹던 영수야 살 빼라 이 말을 예전에부터 했으니까 이제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요즘은 너무 이렇게 씩씩하고 멋져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걸 저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아유 부끄럽지만 제 아들입니다. 지금 이때 몸무게가
110kg 넘었어요. 110kg 넘었는데 클린하고 예, 클린하고 3개월 후에 유지식 해 가는 과정에 요때 89kg 지금도 거의 90kg 안짝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이 어메이징한 글리코 영양소를 만나고 이 어메이징한 글리코 베이스의 클린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변이 너무너무 행복해졌고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는 왜 건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가족들에서 자꾸만 이렇게 전파되어 가는 그걸 볼 때 우리의 기쁨은 뭡니까? 그런 가정들이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늘어나고 그 건강이 회복됐다고 나한테 이걸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할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